이 세포 분열에서 일단은 분열이 필요한 까닭을 얘기하면 부피당 표면적을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좀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표면적이 아니라 부피당 표면적이라는 개념이 일단 잡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이 늘어난다면 그거는 어떤 말이 되냐면 그냥 세포가 그냥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커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이 커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안 되고 부피당 표면적. 같은 부피에서 표면적이 늘어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핵 안에 있는 물질들 중에 염색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그 DNA라는 것은 사실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DNA는 크게 말하면,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몸의 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도 중에 이제 유전에 관련된 물질들이 속해 있는 게 유전자라는 거고 그 DNA와 단백질이 합해져서 염색체를 이룬다. 근데 이렇게 염색체가 막대 모양으로 이루어질 때 그냥 있지 않고 염색 분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 염색 분체는 복제된 상태의 염색체다라는 거죠. 왜 복제를 한다? 나중에 다시 분열을 시켜서 나눠 가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염색 분체는 복제됐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완전 똑같다. 그럼 사람은 어떤 염색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여자 같은 경우는 44 더하기 XX가 있고 남자는 44 플러스 XY가 있다. 여자가 받은 XX는 엄마한테 X, 아빠한테 X를 하나 받고 또 엄마에게서 상염색체 중에 이제 절반, 아빠에게서 절반을 받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사람은 그렇고 다른 동물들은 또 염색체 수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다고 해서 뭔가 더 고등하다, 뭐 하등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 상염색체 중에서 특징이 모양이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쌍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쌍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는 엄마에게서 오고 하나는 아빠에게서 온 건데 이렇게 모양이 같은 것은 서로 유전되는 영역이 같은 겁니다. 유전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은 엄마의 어떤 그 눈, 2번은 엄마의 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같은 1번의 아빠의 눈, 아빠의 키가 이렇게 또 각각의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염색체에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염색체와 한번 구별해서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 세포 분열할 때 크게 두 가지 있었잖아요. 체세포 분열과 이제 감수 분열이 세세포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난자에 해당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체세포 분열이 될 때 먼저 핵 분열을 하고 그다음에 세포질 분열을 한다라는 게 특징이었어요. 지금 핵 분열할 때에는 어떤 것까지 있냐면 지금 전기부터 전중 후 말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분열 전입니다. 그러니까 분열 전은 간기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DNA가 복제되는 시기. 그리고 핵막이 뚜렷한 시기. 그래서 실처럼 좀 풀어져 있는 시기 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복제가 끝났다. 그러면 핵막이 점점 사라지고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막대 모양의. 얘는 반드시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끌어당길 방출사가 생겨나고 있다. 중기는 가장 짧게 나타나는 시기지만 한 줄로 서 있기 때문에 가장 관찰하기 좋은 시기.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중기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애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상동 염색체잖아요. 일단 걔네들이 이렇게 한 줄로 서 있어요. 그리고 한 줄로 섰다가 후기가 되면 이렇게 갈라지는데 갈라지고 나서 말기 때 보면 어떻다? 모세포와 완벽하게 똑같아진다. 네. 그리고 염색체 개수도 여전히 줄거나 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분열이 끝나면 이제 동물과 식물 따로따로 그 분열하는 방식이 다른데 동물은 바깥쪽부터, 식물은 안쪽부터 세포판의 형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어떤 체세포 분열 결과로 이렇게 키가 크거나 아니면 뭔가 다친 곳이 재생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생식세포 분열은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분열이 있어요. 1분열과 2분열이 있습니다. 1분열 전에는 간기가 있어서 체세포 분열처럼 여기에서 복제를 막 해요. 네, 복제 시기가 끝나면 전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가 염색체라는 게 나타나요. 그게 체세포 분열에는 없었어. 이가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가 딱 결합해가지고 걔네들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중기가 되면 얘들도 가운데 서는데 아까는 한 줄석이었다면 이번에는 두 줄석이다. 두 줄로 서가지고 이제 상동 염색체들이 갈라지게 되죠. 상동 염색체 분리입니다. 여기에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남자 같은 경우는 정자에는 44개 플러스 XY 중 절반인 22 플러스 X가 들어가거나 또는 22 플러스 Y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정자 안으로 들어가는 염색체 개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기에서 다시 핵막이 잠깐 나타나면서 분리를 시켰다가요. 얘네들이 여전히 지금 염색 분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똑같잖아요. 걔네들이 붙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또 나뉘어집니다. 유전 물질을 이때 다시 바로 나눠 들어가는 거예요. 이땐 체세포 분열처럼 한 줄 서기가 돼요. 한 줄 서기.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체세포 분열의 준기와는 좀 달리 상동 염색체들이 안 보여야 됩니다. 예. 상동 염색체들이 다 이미 흩어졌고 네, 한 줄 서기 되어야 된다. 이때 이미 줄어든 염색체 개수는 더 줄어들진 않아요. 염색 분치가 분리된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n에서 n으로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결국엔 4개의 딸세포 만들어지고요. 그러한 감소 분열을 하면 체세포의 절반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점이 되게 의의가 있냐면 그 부모의 생식세포가 결합을 해야지 자손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이런 절반의 생식세포가 없다면 외생명체가 나타나겠죠? 네, 이게 다 결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88개인데, 그렇죠? XXXY인데 소름 돋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감수 분열은 체세포의 절반으로 만들어 주어서 부모의 그 어떤 같은 모양을 가지는 자손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여기까지 해서 감수 분열 한번 확인해 보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발생은 그때 했던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해서 올릴게요.